오늘도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얼마나 행복하시나요? 스스로의 행복 지수를 한번 가늠해 볼까요? 10점을 만점이라 생각하고 본인의 행복 지수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행복을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되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자산의 크기, 대인관계의 원만함, 가족의 화목한 정도, 내 학급의 분위기, 또 나의 취미, 그리고 목표 달성 정도 등 각자의 가치관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10점 만점에 8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행복 지수로 스스로에게 몇 점을 주셨나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인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최근 흥미롭게 봤던 한 국제기구 보고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릴게요.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는 올해 초에 2022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를 공개했는데요. 보고서에는 총 6가지 항목이 반영되었습니다. 국내 총생산, 우리가 GDP라고 말하는 것과 기대수명, 사회적 지위, 자유, 부정부패 등 6가지 항목의 3년치 자료를 산출해 순위를 매겼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9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행복지수는 5.935점으로 이는 6점대인 일본보다 낮은 점수이며 평가 대상인 146개국 중 59위를 차지했습니다. 선생님들은 한국의 순위를 보면 어쩐지 수긍이 가시나요? 아니면 의아하신가요? 그럼 146개국 중 행복지수 상위권을 차지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세계 최강대국 미국? 아니면 영국? 또는 프랑스? 보고서에 따르면 1위는 핀란드, 그리고 2위는 덴마크입니다. 저는 순위를 보니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두 국가 모두 인구는 500만 남짓이며 세계 GDP 순위 또한 30위권 밖인데 어떻게 그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할까 하고 말이죠. 만약 행복의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며 혹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과연 없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마침 이런 궁금증을 품고 있던 제게 한 가지 책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바로 삶을 위한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책의 공동 저자인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는 2013년 봄부터 20번 넘게 덴마크를 다녀오면서 덴마크 행복사회의 비밀을 심층적으로 탐구했는데요. 그는 오랜 기간 덴마크를 파고들며 마침내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행복한 덴마크의 출발은 바로 교육에 있었다는 것을. 행복한 수업, 행복한 교실, 행복한 학교가 행복한 덴마크를 만들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도 교육을 바꾼다면 우리 사회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다면 덴마크 훌륭한 교사들은 어떤 교육 철학을 토대로 행복한 교육을 실천하고 있을까요? 제가 인상 깊게 읽은 내용 중 몇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을 젊은 어른으로 대우한다. 그동안 우리는 교실에서 권력을 독차지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죠. 그런데 만약 그랬다가 혹시 학생들이 교사의 권위를 무시할까봐 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가 생길까봐 우리는 교실에서 학생들과 권력을 나눠 갖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더 쉽고 편한 길이니까요. 그러나 독점적 권력은 필연적으로 종속된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자유로운 생각, 혁신, 창의성, 자기주도성은 종속된 인간에게 찾아볼 수 없는 가치입니다. 만약 우리가 학생을 젊은 어른으로 대우한다는 것은 교실에서의 권력을 더 이상 교사가 독차지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암묵적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저를 포함한 여러 선생님들이 교육청과 학교 관리자들에게 제발 우리 교사들의 자율성에 족쇄를 채우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학생들도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자율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죠. 학생들 또한 당연히 우리처럼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존재하며 그들도 그럴 권리가 있으니까요. 한편 학생들에게 자율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들은 이전보다 선생님에게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무언가를 스스로 선택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 친구들과 협력이나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배움에 의욕이 생기고 자유로운 생각을 품으며 자기주도적으로 행동하는 방법을 배우죠. 간혹 주변에 계신 선생님들이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곤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는 게 맞나요? 학생들은 왜 이렇게 저한테 의존할까요? 우리 반 학생들이 제발 좀 스스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몇 번을 말했는데도 꼭 저런다니까요. 그런데 솔직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학생들을 그렇게 의존적으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인간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의존지향적인 습관이 의존지향적인 인간을 만들고 자기주도적인 습관이 자기주도적인 인간을 만들 뿐이죠. 제 주변을 둘러봐도 자기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친구들은 남들에게 의지하거나 들러붙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군요. 물론 말이 쉽지 학생들을 젊은 어른으로 대우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데요. 교사에게 예의 없이 자기 할 말을 마구 쏴대는 학생도 있고 친구들의 의견을 가볍게 묵살해버리는 학생도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젊은 어른으로 대우하는 동시에 학생들이 예의를 지키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세를 가르쳐야 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학생들은 모두 자기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고 충분히 배울 수 있으며 스스로를 어느 정도 돌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책임지는 태도는 우리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젊은 어른으로 대우하고 있나요? 아니면 학생들을 내 도움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필요한 그런 부족한 아이들로 바라보고 있나요? 두 번째, 수업 진도를 나가기 전에 왜를 묻고 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왜 우리는 교실에 앉아 수업을 듣는가? 또는 왜 국어와 수학을 공부해야 하는가? 와 같은 질문을 충분히 주고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혹시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왜 학교에 다녀야 할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나요? 제가 우리 반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열의 9은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요 라고 답하더군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는 왜 해야 할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부모님이 시켜서요 라고 말합니다.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어떤 행위에 대한 필요성과 가치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다면 집중은커녕 의욕이 생길리 만무하고 100번 양보해서 하더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빠질 수 있어요. 학교 생활에 흥미를 잃은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신호는 스트레스나 피로가 아니라 목적의식의 상실이라고 말한 덴마크 선생님의 말을 우리는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학기 초에 한 번 왜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학생들과 나눴다고 한들 그것을 마음속 깊이 저장해 두는 학생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고민이 될 수도 있고 투정이 될 수도 있으며 질문이나 해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도저히 가능성이 안 보이더라도 수업 진도에 습관적으로 압박감을 느끼더라도 배움이라는 행위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유도해 보면 어떨까요? 이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돈 주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멀리 보면 그것은 학생들을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어주는 또렷하고 든든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두 가지 외에도 덴마크 선생님들이 중시하는 가치로는 나쁜 경쟁이 아닌 좋은 경쟁을 유도한다와 시험이 아닌 삶을 위한 수업을 지향한다. 학교 수업도 인생처럼 통합적이어야 한다 등이 있었는데요. 사실 덴마크 훌륭한 선생님들이 강조한 내용들은 대부분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데다 선생님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응당 추구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굳이 한번 다시 복기해보고 필요한 내용을 실천하는 것은 결국 수업을 이끌어가는 주체인 교사와 학생 그리고 교육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주고받을 필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만약 우리 사회의 성차별, 빈부격차, 혐오 이런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고 나 혼자서는 도저히 교육과 사회를 바꿀 수 없다는 여러 가지 한계가 떠오른다면 이 책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학생들을 만나고 가르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면 마찬가지로 이 책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 한 곳으로 꼽힌 덴마크에서 삶을 위한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교육 철학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덴마크 선생님들의 철학을 살펴보니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나요? 또 선생님들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